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23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춘분이 지났고 자, 전반적으로 청아한 봄 날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중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다소 완화된 가운데 봄 기운을 그야말로 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는 계절이 됐는데요. 자, 이번 토요일에는 오후에 눈비가 섞여서 내린다고 합니다. 자, 이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월말 흐름의 이 토요 서울 경마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편성 구도가 많이 짜여져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다수의 경주에서 복병 전략의 선전도 기대가 갑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눈에 보이는 인기마도 좋지만요. 특히나 강조드리는 복병 전략도 이번 토요 경마 저희 방송에서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다소 5등급 무대에서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 그리고 승급전 나서는 상승사의 마필 간의 격돌이 되겠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중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하고요. 과연 이 이경주에서는 어떤 마필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컨디션까지 올라왔는지 자, 그 내용 중 앞에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 경마 스타트는 백동일이 맡았습니다. 단거리 1000m 5등급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인데 상당히 어렵다, 좀 애매한 구도를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선두력에 기반을 둔 전개의 좀 유불리에 따라서 입상 자체가 달라지는 마필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고 그 외의 마필들 자체는 기복 자체가 좀 완벽하게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도 크지 않은 구도라서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던 구도입니다. 결국은 선행권 레이스 자체에서는 저는 이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모든 조건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따라올 수 있는 마필들까지 선점을 했을 때 4대 접전으로 양상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소개드릴 전력은 안쪽에는 1번만 매니스마트라는 전력입니다. 데뷔 이후부터도 좋은 가능성을 보였었고 1300m를 선행 주도 레이스로 우승했던 경력이 있는 전력이죠. 요배통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이긴 한데 공백 이후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하지만 기대만큼의 걸음은 조금 아쉬웠었죠. 직전의 경주에서는 초반에 약간의 충돌 피해 속에서 어찌됐든 빠르게 2선에 가담을 했습니다만 당시 선행을 나섰던 1번 마필과 시종 경합하는 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중속과 스피드는 나쁘지 않았는데 긴 거리를 버텨내질 못했어요. 하지만 줄어든 1000m라면 또한 인코스 2점이라면 매번 의지를 보였던 1번 매니스마트는 어찌됐든 이번 경주 선두권 주도 레이스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1번 매니스마트를 이번 경주 가장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차권에서는 1번 매니스마트가 이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는 외선에 있는 선행 마필들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따라가서 역습을 갈 수 있는 전력들 2번마 베스트메이드 6번마 사려니킹 그리고 9번마 수제비란 마필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2번 베스트메이드란 마필은 단거리 1000m에서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했던 전력입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생기다 보니까 두 번이나 주행 재검을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에요. 직전의 경주에서도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과연 얼마만큼 변화를 보일까 관심을 가졌던 전력인데 초반에 이제 발주 때 좀 진로도 막히고 진로가 이제 발주가 늦다 보니까 아예 후미권에서 한번 전개를 펼쳤던 모습이었는데요. 기대는 모습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직선 구간 추진 시의 탄력도 분명히 여유를 보였어요. 정상적인 발주라면 좋아지고 있는 2번마 베스트메이드 전개 효과 살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6번마 사려니킹이란 마필은 작년 5월 달에 강급된 마필입니다. 강급 이후 단거리에서 꾸준히 뛰어주고 있는 전력인데
직전 1300m는 발주 이후 당시 6번 마필이 사행을 하면서 상당히 방해를 받았어요. 의미가 없었던 경주였었고 그 이전 1000m에는 빠른 S를 계속 따라가는 강점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입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역시 전구간 내측으로 기다리는 악벽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구마 수제비란 마필이 빠른 레이스에서 계속된 타이밍을 잡아주고 있는 마필인 만큼 이 마필의 역습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과 전개 조건을 맞이한 1번마 매니스마트 강조 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경주 서울 이경주입니다. 백동희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왜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납득은 갑니다만 인정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번의 매니스마트 같은 경우가 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전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뭐 점수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말이 7번을 뛰면서 딱 한 번의 우승, 그것이 이제 1300m 느린 흐름에 나가서 선행으로 1승을 했었다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줄어든 거리가 과연 유리할까라는 부분이 약간 의심이 들고 저는 오히려 외곽으로 밀렸어도 모래를 안 맞는 전개만 해준다면 11번 해왕이 가장 유리한 구도를 만나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11번 해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를 받고 있는 굉장히 불운한 말 중에 한두이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외곽을 받아왔었던 만큼 적응력도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선행마가 차라리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뭐 설명해 주셨던 6번 사려니킹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직전 경주만 해도 1300m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최저거리 1000m라면 6번 사려니킹의 선정 가능성 염두에 두겠습니다. 또 다른 선두권 가세 전력 7번 미스 평촌 그리고 저는 외곽의 12번 대천 히어로 이 둘을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7번 미스 평촌 이하나 기수가 뭐 기승을 하고 있는 만큼 선행 강공 필연 12번 대천 히어로도 57이어서 그게 부담스러울 뿐 선행 강공 필연이죠. 저는 11번 해왕은 꼭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왜 추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이 선행만데. 다르죠. 뭐 이마블 해왕을 선행마라 판단해 주신다라면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추천을 드리는 것은 뭐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참을 합니다만 저는 1번 매니스마트를 선행마로 보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해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외선에서 모래를 안 맞고 떴을 때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입상 당시의 모습 자체도 열악감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최근에 뭐 1000m 입상 때도 1300 입상 때도요. 그리고 중간권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 마필들과 어느 정도 경합을 하면서 지금 앞선을 나서야 된다는 부담도 있는 구도고 1번 매니스마트는 1300m에서 선행권도 있지만 최근의 모습으로는 단거리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최적 2선이라도 가능성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해왕 자체가 선행권을 나서기 좀 불리한 조건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는 백돌 위원과 중심마에 대한 생각 일치합니다. 1번 매니스마트가 직전 1300m에서 보여준 스피드라면 이번 경주 선행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게이트점으로 선행을 나설 경우에 1000m라면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번 사려니킹의 최근 두 번의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 꼬인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1000m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판단이 됩니다. 4번 서울스토리도 최근에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도 계속 꼬였고 직전에는 출발 실패 후에 옆에 말한테 막히면서 너무 늦은 전개 후에 젖은 주로 해서 올라오다 끝났는데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만큼 추진력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번 미스 평촌도 김정희 의원이 언급해 주신 이 말도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월 달에 경주를 출전하려다가 근육통으로 출전이 대회됐었는데 사실 11월 경주부터 컨디션이 좀 저하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단기휴양 다녀와서 3월부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도 선행, 선입, 선취입 모두 다 자유로운 모습이고 이 정도 컨디션이라면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구도에도 어떻게 보면 어울릴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7번 미스평촌의 선취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생각이 다릅니다. 미스평촌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0m보다는 1300이 어울린다고 봐요. 그 이유 자체가 미스평촌 자체가 게이트 이탈 자체가 분명히 빠르진 않습니다.
그 발주를 받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몰아주면서 가담했을 때 또한 최적 전개를 받았을 때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필인데 훈련 상태가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직전에 이제 요배통 때문에 근육통 때문에 출전 제외가 된 이후부터도 그 이후에도 파행기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데다가 저는 베스트의 모습이라고는 확연히 느끼지 못한 구도인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레이스 1000m 자체는 마필 자체에게는 오히려 좀 검증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요리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상당히 알쏭달쏭 어려운 경주죠. 어렵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의지가 불타오르긴 합니다. 경주 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거리 변화, 거리 내린 마필도 있고 직전에 내치 게이트에 선행을 받았던 말이 외곽으로 밀려났고 이 상당히 그 변화된 이 경주 여건 속에서 난해한 경주가 이 경주가 되겠는데요. 과연 일단 선행 어떤 말이 나갈까요? 오랜만에 1번 매니스마트가 게이트 이점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보여준 순발력에서는 뭐 11번 해왕이나 12번 대천 이호로가 게이트 외곽 밀려났더라도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뭐 1번 매니스마트는 작년에 선행에서 1300m 입상 이후에 입상 전력이 없는데 그 다음 경주가 당시 이제 강토마에게 주행 방해당해 낙마 그 아픔이 좀 있었죠. 직전엔 추돌 여파로 초반 전개에 다소 이선 외곽 돌고 막판 200m 남겨놓고 무너진 이 1300m 거리였고 이번에 1번 게이트 거리 내린 1000m 1번 매니스마트가 이번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행을 12번 대천 히어로로 평가를 합니다. 1300m 거리 지난 2월 3일 날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받아서 우승했던 그 마필이죠. 직전에는 게이트 안쪽에서 선행을 받지 못하고 다소 경합 피해서 전개하다가 코너에서 무리를 했고 그만큼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요 선행 욕심을 일단은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외곽 게이트더라도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요 12번 대천 히어로가 이 편성에서는 어찌됐든 찌르고 들어오면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혁 기수의 요 12번 대천 히어로가 되겠는데 자, 백동일위원 요 12번 대천 히어로의 이제 선행 가능성하고 또한 입상 기대치에 대한 타진 언급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전혀 생각의 차이가 큰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대천 히어로라는 마필 자체는요. 당시 2월 3일 날 입상은 불량주로 조건이었어요. 최외선이긴 했지만 안쪽 자체에 빠른 마필이 전혀 없는 구도에서 불량주로 선행을 갔기 때문에 버텨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이전에 대천 히어로는 1000m에서도 선행 갔을 때 매번 여력감 자체를 좀 마지막 한 발이 계속 모자랐던 마필이었었죠. 저는 직전의 경주에서 분명히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역시 초반에 경합을 하자마자 바로 무너졌죠. 더군다나 저는 이 마필 자체가 외선에서 안쪽 선행 갈 수 있는 매니스마트를 저격하면서 좀 비벼줄 수 있는 전력으로는 판단할 수 있어도 이 마필이 선행 가서 버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하기 좀 힘든 부분 자체가 게이트가 밀린 부분도 있지만 지금 57의 부중을 가지고서 최외선에서 선행 가서 버틴다. 저는 전개 조건 자체나 상대 조건을 따져봤을 때 대천 히어로는 여기서는 좀 검증의 무대가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백동일 의원도 1번 매니스마트가 이제 코스 이점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 상당히 난해한 경주입니다. 일단 뭐 안쪽에 1번 매니스마트 경주 여건 주어진 마필로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말 한정경주로 펼쳐지는 이 3경주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선두권 레이스 흐름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3번 우대룡이 지난 1월 데뷔전에서 종반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이며 추입으로 최단 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 최단 거리 상대 강해졌던 편성 속의 승급전 초반 전개가 다소 처졌고 막판에 밀어붙였습니다만 타이밍이 늦었죠. 자, 이번에 적임 문수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고요. 늘어난 1300m 출전을 합니다. 정말 직선에서 진로가 열리면 아주 질풍같이 올려붙이는 걸음이 매력적인 말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한 3번 우대룡을 중심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자, 6번 만마로마가 최근에 안말 편성에서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개 레이스 흐름에 관계없이 상당히 꾸준하게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도 중위권에서 힘한 배 빠른 페이스 코너에서 가속 붙여 막판에 올려붙이는 뛰어난 결정력을 다시금 선보였죠.
이번에도 적정거리 1300m 출전의 6번 맘마로마 하이페이스 단거리 연투를 이어갈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7번 뭉치가 직전에 맘마로마와 함께 뛰었던 편성, 당시 이번에 함께 출전한 슈퍼 여왕이 이 선행을 받아냈던 조건 속의 외선입에서 적극성을 띄었습니다. 막판에 한 발 좀 아쉬운 3착이었죠. 자, 이번에도 빠른 흐름은 예견은 됩니다만 무리해서 외곽에서 전개 운영이 아니고 차분하게 2선 붙여 적극적으로 선입 레이스가 가능한 가운데 자, 직전에 승급전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듯하네요. 7번 뭉치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어떤 말이 선행일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코스 이점도 있는 2번 슈퍼 여왕이 자, 골편 적출술, 광골 골편 적출술 등으로 병력 수술 공백 이후에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렀죠. 당시 강공 선행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막판 100m 정도 남겨놓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공백 이후의 첫 출전이었고요.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 게이트 안쪽 출발대가 열리면은 요 2번 슈퍼 여왕이 이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커 보이고요. 이번에는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서울 3경주는요. 자,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3번 우대룡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마필들은 이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이제 똑같은데 이제 순서를 보는 관점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찌됐든 이번 경주만큼은 이번만 슈퍼 여왕이 직전 경주 보였던 순발력에서 지구력까지 좀 보강이 되는 모습이라서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이라면 버틸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6번 맘마로마 그리고 7번 뭉치 3번만 우대룡까지 모두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만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우대룡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데뷔전 자체는 레이스 흐름이 좀 느렸기 때문에 추입의 타이밍을 원활하게 가져갔다 칠더라도 직전 레이스가 좀 빨라지자 좀 처지면서 타이밍 잡는데 좀 힘들어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 경주에서 분명히 초반에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자리 선점을 못 잡는 부분을 보여준다라면 중심 마필로서는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큰데요. 일단 이번 경주가 2번 슈퍼 여왕을 필두로 10번 럭키 봉성, 1번 이 그린 사랑 등등 빠른 말들이 즐비합니다. 어차피 선두권에서 치고받고 경합 난타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3번 우대룡의 직선에서의 진로가 열릴 때의 중반 탄력적인 걸음은 이 편성에서는 가장 월등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1300m 늘어난 거리 당연히 더욱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문세영 기수가 초중반에 전개 포지션을 정말 잘 잡는 게 있었죠. 늦추입에 우려는 없으리라 보고 있고 직선 결정력에서는 3번 우대룡의 한 수 위의 전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봅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편성도 안마란정 경주다 보니까 발빠른 말들, 선행형 말들이 다수 출전을 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경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적 기대치 높고 마방 기대주 중 한두인 10번 럭키 봉송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편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1300m 늘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직전 경주 이후에 이제 골막기가 약간 있었던 그때는 골막기가 있는 상태에서 데뷔전을 치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훈련실 모습으로는 골막염의 여파가 남아있는 것은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편성 정도면은 충분히 자신이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10번 럭키 봉송, 나머지 7번 뭉치 선입 가능성, 그리고 2번 슈퍼 여왕, 직전 정상 출전주기 맞이한 선행 강공, 3번 우대룡의 추임력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10번 럭키 봉송을 왜 인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좀 의아스러워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추천 안 하셨어요? 네, 장고 끝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5번째 그 위치로 제가 이제 잡은 마필이 되겠는데 물론 직전 경주 정말 그 출중한 기량을 데뷔전부터 선보였던 말이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골막의 여파인데 훈련 강도가 그리 강해 보이지도 않고 또한 게이트 외곽 늘렸고 물론 직전 데뷔전에서 편한 선행일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맞상대가 강해진 부분과 그 늘어난 거리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향후 당연히 기대치도 좋고 뛰어들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한 번쯤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에서 MC의 설명, 특히 중심마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3번 우대룡이
최근 직전 경주도 사실 출발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상 출발이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좀 아쉽게 늦추입에 하지만 직선에서 추입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앞선이 경합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까지 만났기 때문에 직선에서 차분한 전개 후에 추입력 발휘할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10번 럭키봉선 같은 경우는 김정우 위원과 의견이 일치하는데 승급전에 거리 늘었지만 직전 경주력 자체가 워낙 탁월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도 못 나간 상태에서 저 정도 경주력이라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이번 슈퍼여왕도 역시나 공백 복귀 전 정상주의 돌아온 부분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4번 레이징 엔젤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 앞선 경합이 꽤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4번 레이징 엔젤이 1월 27일에는 외곽 전개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직전 경주는 빠른 페이스를 선임마 뒤에서 쫓아가면서 최적 선입 전개를 해냈습니다. 이번 경주도 게이트점 최적 선입 전개를 했을 때 앞선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뎌진다면 오히려 선입 전개하는 4번 레이징 엔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10번 럭키봉성도 이제 복병 가치로 5번째 정도 생각하는 마필인데 이 4번 레이징 엔젤까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늘어난 거리 첫 거리 도전이라는 부분도 부담이 될 듯하고요. 초반에 뭐 치열하게 선두권 레이스가 하이 페이스로 흘러갈 구도 속에서 얼마만큼 자리를 잘 잡고 혹은 또한 그 빠른 페이스에 엮여가면서 늘어난 거리에서 얼마만큼 뛰어줄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 있고요. 차후에 좀 최단 거리 혹은 1200m 거리에서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에서 4번 레이징 엔젤을 노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늘어난 거리 반가운 마필이죠. 직선 결정력 월등한 마필로 평가합니다. 3번 우대룡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뭐 하위 등급 무대에서도 1700m 편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이번에도 전반장에 벌써 두 번째 1700m 거리 4경주에 이어서 펼쳐지는데 자, 이번에 역시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으로 봅니다. 최근에 물론 편성옥이 만나서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 몇 두 눈에 띕니다만 그 말들이 자, 이번 편성에 한데 모여서 과연 어떤 마필이 이 능력 우위를 발현할지 상당히 난해한 경주로 보이는데요. 그 난해한 경주의 솔루션을 전해주실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겨볼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토요 서울 5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 1700m, 제가 1700m 방송 추천 경주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내용이 있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붙는 경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12번 명진맨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진맨 같은 경우에는 마체가 좀 작죠. 마체가 좀 작은 것 때문에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마방의 그 아쉬움 중에 하나였죠. 이 말이 확실한 결정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 생각보다는 자신이 뛰는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흐름들을 계속 만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1300m에서도 그 흐름조차 빠르다라는 판단으로 거리를 대폭 늘려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외곽번호 받은 건 좀 저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하면서 좀 더 다부지게 훈련 강도를 높여놓고 이 말의 근성을 느린 흐름에선 기어이 발휘하겠노라는 마방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12번 명진맨의 가능성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는 부분 먼저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맥은요. 거리 경험보다 확실한 결정력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바로 그 부분인데요. 3번 썸비터 같은 경우가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말 중에선 유일하게 거리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김동수 기수와 호흡이 좋았었고 선입후 추임력이 만만치 않게 좋았었던 전력인데 때까지는 굉장히 빠른 흐름 역시 썸빅터 입장에서도 상당히 빨랐던 3세 기대주들을 만나면서 좀 주춤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해볼 만한 편성, 적정한 흐름을 만났기 때문에 3번 썸비터의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1번 인듀어런스 그리고 10번 정상여신 이두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인듀어런스도 직전에 우승을 했지만 흐름 자체가 편성이 너무 약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승급전은 좀 조심스럽게 선택을 한 것이고요. 10번 정상여신도 직전 승급전을 경험을 해봤지만 역시 빨랐던 흐름이 아쉬웠기 때문에 꾸준하게 뛰는 그 강점을 살리기 위해 거리를 늘렸다라는 부분. 마방에서 거리를 늘린 포인트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중심, 방점을 찍어보면서 오늘 꼭 붙어서 이겨보겠습니다. 네, 김정우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1700m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특화된 어떤 마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700m에서 이미 현등급 입상을 거둔 말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8번 골든헤딩입니다. 직전 경주도 훈련 상태가 눈에 띄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말인데 역시나 앞선 선입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등급 직전의 5등급 경주가 이번 편성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이번 경주가 강해졌다라고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 이번 편성이 그렇다고 해서 또 앞선에서 굉장히 빠른 말들이 많이 출전한 경주도 아닌 만큼 8번 골든헤딩이 다시 한번 선행선의권에서 버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8번 골든헤딩에 이미 1700m에서 검증된 모습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700m에서 검증을 한번 했었죠. 예전에도.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직전 경주에 입상을 드디어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직전 정도의 편성이다. 언뜻 보면은 어차피 기본만 편성이니까 만만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꾸준히 뛰는 그 스피드와 그 흐름으로 따져본다면 직전 경주보다 이번 편성이 훨씬 세다라는 부분은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이번 편성이 더 세요. 골든헤딩이 뛰기에는.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는 그 전개 그 자리에 1번 인듀어런스가 가 있을 것이고요. 그거보다 처진 전개라면 10번 정상여신이 있을 것이고요. 아예 외곽을 돌고 싶으면 2번 부르의 명곡이 방해를 할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전개 쉽게 찾기 힘든 이번 편성에서 8번 골든헤딩은 만약에 인기가 있다면 위험한 인기마로 분류를 해보고 싶네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구도로 흘러갈 것 같네요. 김지영 위원님 설명대로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마필들도 결코 만만치 않은 전력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 마필이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바로 2번마 부르의 명곡이죠. 걸음 살아나면서 1700m 두 번의 경주를 참고 타는 취입으로 연투를 거두게 됩니다. 직전의 경주는 사실상 57의 부중을 가지고서 취입하긴 버거웠던 이제 이동화 기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운영을 했던 것이 페인으로 좀 판단이 돼요. 그 무거웠던 부중을 덜어내기 위해서 문성혁 기수는 안전 교체를 했고요. 부르의 명곡 같은 경우에는 전천후의 각질을 가지고 있죠.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 흐름에 따라 선입도 가능한 가벼워진 중량 조건이라면 어차피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들 사이에서는 이번 연도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춘 전력으로 판단해야 될 텐데 이번 부르의 명곡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부담 중량 때문에 감량 기술을 선택했다는 부분은 저 역시도 환영을 하는 대목입니다만 이 말 자체가 딱 한 타이밍 스퍼트가 좀 필요한 유형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성혁 기수에게 그 조금 약점이라면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임기응변이 많이 좀 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당일 인코스가 무겁다. 라고 한다면 빠져나오지 못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되고요. 만약에 이 말이 초반에 자리를 못 잡았다. 추입으로 외곽을 돌아서 올라오기에는 아무리 감량이 있다 하더라도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승기수와의 입마 호흡 면에서 약간 우려가 되고 있다는 부분 당일 주로 파악해가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5경주는 정말 뜯어보면 볼수록 난해한 경주로 평가가 됩니다. 눈에 딱 띄는 절대 강자가 절대 없는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12번 명진맨이 왜 늘어난 1700m 거리 늘려 출전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요. 여기에 3번 썸빅터는 1번은 인듀어런스 충분히 이 편성에는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레이스 흐름을 이끌 빠른 선행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찬찬히 차분하게 흘러갈 레이스 구도 속에 12번 명진맨도 타이밍을 잡기에 상당히 수월해졌다라는 평가인데 그래서 이 11번 라스트 잭팟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두 번의 1700m 거리
모두 이제 그랜드 돌풍, 총알같이라는 이 빠른 선행마가 1순에서 우승한 고편성에서 막판에 올려붙이면서 3착을 했단 말이죠. 1700m에서 계속해서 현등급에서는 5등급 무대에서는 추입으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가 뭐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빨라 보이지는 않는 구도 속에요. 11번 라스트 잭팟의 라스트 한 발 역습.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올라오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라스트 잭팟이라는 말이 막판에 추임력이 매력이 있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직전까지 이제 훈련 상태의 컨디션 변화가 와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이 결국은 그거예요. 저는 뭐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입상과 우승에 도전을 하다가 3위로 밀리는 말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 3위를 하려고 올라오는 말을 추천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선 3위에 그칠까 봐 우선 우려가 되기 때문에 11번 라스트 잭팟은 추천해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는요. 늘어난 거리 1700m 첫 도전에서 12번 명진맨. 자, 충분히 기대치가 높은 말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12번 명진맨을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하는데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하죠. 어려운 구도 속에 빛을 발하는 추천으로 김지영 의원이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서울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사정권에 있는 마필 윤곽은 드러납니다만 과연 어떤 말이 이 6경주 편성에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을지 또한 펼쳐지는 전개 양상은 어떻게 될지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서울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말이 출전합니다. 3번 이스트 킹덤입니다. 가벼운 병력으로 주기가 길어졌지만 휴양 없이 정말 꾸준한 훈련을 지금까지 소화해 오면서 상태를 매우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주행심사시에도 출발부터 거의 당겨잡는 모습 속에 걸음을 그냥 재기만 하는 모습, 최상의 컨디션을 역시나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번 경주 인게이트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주기 길어진 부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태 최상의 말로 중심마로 믿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이번 야호 썬더캣인데 스타트에 일가견이 있는 문채원 기수가 굉장히 최적 기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인게이트 2점으로 또 외곽에 있는 선행말도 최근에 어떤 보여준 모습상 정말 강하게 경합을 시도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 또는 선행 못 나가더라도 최적 선입 전개가 보장된 만큼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9번 공산도 직전에 워낙 훈련 상태 좋아서 강조드렸단 말인데 매치킨이 이끄는 강한 페이스에서도 결국엔 추임력을 발휘해냈습니다. 매치킨 같은 경우는 다음 경주도 연승을 거둘 만큼 굉장히 경쟁이 높은 선행력 말이었다는 걸 감안했을 때 9번 공산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비욘드 오버 같은 경우는 늘어난 거리가 매우 불리한 말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다시 한번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10월 1300m 경주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전개가 독이 됐다고 판단하는데 가천시장배에서도 추입으로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 말입니다. 이번 경주 차분한 전개라면 직선에서 충분히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주기가 길어졌지만 오히려 상태 올라온 3번 이스트 킹덤을 중심마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불안하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9번 공산 자체가 사실상 이번 레이스가 스피드를 빠르게 끌어주는 마필들이 많은 구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뭐 야호 썬더캣도 전형적인 선행권의 마필은 아니고 뭐 4번만 여우리 정도 그리고 중간권 루카스도 몰아서 나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우리 같은 마필이 최근에 스피드를 봤을 때는 흐름을 빠르게 끌어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산의 최근의 꾸준함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뭐 야호 썬더캣도 좋게 보고 있고 뭐 이스트 킹덤도 나쁘지 않게 봐요. 근데 이스트 킹덤 짧게 한번 이것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뭐 어찌됐든 12월 16일 1700m에서 능력 부진 36마 신차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마필 자체가 재검을 치렀던 3월 15일 경주는 물론 잘 뛰어졌던 것은 분명한데 그러고 나서 훈련 패턴이 너무 약합니다.
더군다나 그 중간 속에서 뭐 재차 탈락도 있었었고 재구염도 좀 보여지는 모습이라서 지금 이번의 구도 자체가 중심축으로 놓기에는 분명히 불안한 면이 좀 많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3번 이스트 킹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스피드가 매우 경쟁력이 있는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늘어난 거리가 크게 유리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고 그 당시 12월 16일 경주는 너무 심한 오버페이스를 해서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졌던 경주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긴 했지만 다시 거리 줄였고 상태 회복된 만큼 물론 훈련이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최상의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스트 킹덤은 오히려 중거리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 상태 확인하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11번마 금화글로리 한번 여쭤볼게요. 뭐 가천시장에서도 4위권의 모습으로 깜짝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스피드로 선행을 갔을 때도 잘 뛰어주고 있지만 선입권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경기는 오히려 외선에서 상대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은 구도에서 금화글로리의 그 가담 능력 자체는 이번 경기 가장 선입 전개든 어떤 전개든지 간에 가담 능력뿐만 아니라 근성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구도인데 11번 금화글로리를 평가 안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1번 금화글로리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말입니다. 스피드를 분명히 갖춘 말인 건 틀림없는데 아직도 주행 습성 자체가 좀 차분해지지 못한 모습으로 굉장히 끌고 나가려는 모습. 그리고 결국엔 선행을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선행을 못 나가고 따라갔을 때의 경주력 발휘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선행을 밀고 나갔을 경우에는 또 막판 지구력, 오버페이스 되는 문제. 이번 경주도 안쪽에 한두 마리 정도가 밀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11번 금화글로리가 이번에 인게이트였다면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로 선행을 밀고 나간다면 오히려 중심마루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춘 말인데 이번 경주도 결국에 안쪽 말을 넘어서는 선행을 나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뒷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말로 또 선입전개를 할 경우에는 역시나 주행 습성에 대한 어떤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마 안쪽에 어떤 선행마를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이 좀 오히려 궁금하네요. 아마 이번 야호 선더켓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답창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승급전 치고는 그리고 마방의 훈련 패턴으로 쳐도 훈련 강도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거리에 해볼 만한 상대들이라면 이번 야호 선더켓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런저런 불안 요소 다 차치하고 가장 중심에 9번 공산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불안 요소가 없는 말이에요. 암말한정 경주에서도 잘 뛰고 암말한정 경주 아닌 상황에서도 잘 뛰고 추입, 선입, 예전에는 선행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만큼 기본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공산에 대한 믿음은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겠고요. 6번 비욘드 오버는 설명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경주 최대 복종이라고 한다면 5번 IM스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도 당일 상태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마신차 크지 않았었던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 받았었던 에이스 솔롱고하고는 1마신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전력이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개상의 이점 추입이 충분히 가능한 흐름 5번 IM스타의 복병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5번 IM스타도 굉장히 항상 주의를 해야 될 말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제가 판단할 때 거리가 줄어든 거리가 더 유리한 말로 판단합니다. 1300m보다는 조금 더 짧은 거리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편성에서 만약에 앞선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해주고 그 반사이익을 5번 IM스타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저는 지금 제가 판단할 때 가장 훈련 상태 최상인 3번 이스트 킹덤 컨디션 최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말이 또 그 포지션에서 같이 추입력을 발휘해 준다면 5번 IM스타보다 한 수 위에 경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이스트 킹덤을 이번 경기 중심으로 강조드리기 때문에 포지션이 겹치는 5번 IM스타는 추입을 해도 이번 편성에서는 입상권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이스트 킹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신뢰를 갖고 계신 듯합니다. 최성진 위원. 출전 연기 1개월 이후 이제 발급질병. 물론 3월 15일 날 주행 심사 시 견조한 면모를 보였는데 과연 이번에 복귀전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보일지 일단 좀 복병 가치는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겠고 이번 야후 선더켓이
늘어난 거리 첫 도전인데 1300m. 자, 코스 안쪽에다가 이 말이 뭐 선행을 뽑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입니다. 늘어난 거리, 승급 전에 감량 혜택에 자기 페이스로 레이스를 주도하며 선두권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큰 2번 야호 썬더캣.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입상 기대치 충분히 높아 보이네요. 9번 공사는 뭐 주로가 무겁건 가볍건 꾸준하게 제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이고 결정력이 뛰어난 말이죠. 선행을 이번 야후 선더켓이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8번 루카스나 11번 금화글로리 둘 중에 하나가 선행 나설 수 있는 편성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전개상의 복병 전력을 요 8번 루카스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도 선행을 편하게 나설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단거리 능력을 보여줘. 과거는 장시월 기수가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도 따라가며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직전 1700m는 어차피 코너 4개짜리 좀 아쉬웠고 최성진 의원, 8번 루카스의 선행 가능성과 이제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8번 루카스라는 말도 뭐 5등급에서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4등급으로 승급을 했는데 승급 후에는 아무래도 상대가 강해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등급에서 여울이란 말과 함께 뛰어서 입상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경험 없는 편성 편한 선입권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선 선행형 상대마들이 좀 그 당시보다 강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외곽에 있는 11번 금화글로리가 워낙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말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야후 썬더캣과의 두 마리 사이에서 8번 루카스가 이번 경주는 좀 편성상 불리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뭐 당일 상태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만 3번 이스트 킹덤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전반장에 1700m 레이스가 상당수 있네요. 이번에 7경주도 1700m 레이스고요. 9대 편성에 최근에 1700m에서 은근히 꾸준한 능력을 보이는 말도 있고 맞상대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착순권 머물렀던 말도 이번에 재도전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또한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쏟을 말도 있고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도전 가능권 마필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혼합 4등급 1700m 7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거리 경험에 신경 쓰지 말아달라라는 부분 앞서서 저의 방송 추천이었던 5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중심에 1번 마이티엠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티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그 데뷔전 이후에 성장세가 뚜렷한 모습 속에 발전을 하고 있는 상승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처럼 누군가의 기습선행에 덜미를 잡히는 그 말을 끝내 잡아내지 못했던 점은 상당히 아쉽죠. 아예 거리를 늘리면서 완전히 느려져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부담 중량도 별정 경주에 출전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무거워지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을 살리는 선입 전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코스 살포시 밀고 올라오는 그 라스트 끝걸음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먼저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흐름 자체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행마가 없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앞에 갑니다. 그 앞에 가서 버티기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6번 에코골드와 2번 환상스타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6번 에코골드는 직전 경주에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이죠. 뭐 아쉽게 강편성 속에서 목차로 3위에 그쳤었던 그 아쉬움을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앞선 전개로 순위 상승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편성의 호기. 이번 한상스타 직전 경주에도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연투를 해오고 있는 확실한 상승세 방점 찍은 전력입니다. 이 상승세 꺾어지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한 전력이겠죠. 8번 체인지메이커는 직전 경주에 뭐 최선 3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웠던 3위였던 것은 맞습니다. 거리를 늘린다고 해서 불리할 이유 없는 체인지메이커의 순위 상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편성입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김정희 의원과 굉장히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중심화에 대한 생각부터 동일한데 1번 마이템 같은 경우는 직전처럼 최적 선입 전개만 해준다면 늘어난 거리 극복 가능한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이번 한상스타는 직전 경주를 통해서 중장거리에 대한 어떤 검증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이 있고, 6번 에코골드는 직전에 당일 상태가 워낙 좋아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역시나 선전해 줬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훈련 모습을 봤을 때 더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6번 에코골드는 직전보다 더 잘 뛸 수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8번 체인지메이커도 선입 후 뒷신발이 늘어난 거리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김재영 위원과 의견이 같기 때문에 강하게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고 저 역시도 같이 의견을 함께 해야겠죠. 뭐 편성 자체의 전개 조건이나 마필 자체의 기본 능력이나 잠재력이나 모든 면을 판단했을 때도 김지영 의원께서 선정해 주신 마번이 적합해 보입니다. 1번 마이티 M을 중심으로 저는 체인지 메이커가 직전에 직선에서 진로가 많이 막혀서 외선을 빼는 과정에서의 그 아쉬움이 나와서 오히려 거리가 늘린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상스타 에코골드까지 다 동의하고 같이 함께 호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호흡하고 있으니까 변수가 될 수 있는 한 마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마필만 딱 마음에 걸리죠. 5번만 이스트퀘남입니다. 분명히 1300대에도 주폭 자체는 좋았는데 흐름을 조금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가 1700을 늘려서 거리 처음 도전했을 때도 첫 도전에서는 아예 추진 없이 따라가면서 주폭만 체크했던 모습이라서 올해 직전의 경주가 인코스에서 한번 선두권 공략까지 나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의외로 또 가담을 하지 못하면서 좀 무너졌어요. 근데 분명히 힘 자체는 남겨두고 있는 모습이라서 계속 좀 고민이 됩니다. 마필 자체가 이제 적응해 나가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면 오만 이스트퀘남의 잠재력 자체에도 평가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기대치보다 결정력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상승세 컨디션 대비 실전 성적이 너무 안 좋은 유형이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말 성격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마방 관계자님도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앞말들한테 약한 유형은 아닐까? 혹시 앞에 누가 있으면 안 뛰는 게 아닐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해봤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론은 결정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추천해서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7경주는 별정 비용 조건이기 때문에 레이팅이 높은 1번 마이티엠과 6번 에코골드, 이 중에 1번 마이티엠은 3세마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주 여건이 좋죠. 55.5의 부담 중량, 원래 더 받아야 되는데 별정 비용 조건의 성격이죠. 1번 마이티엠이 직전 외곽 불리함 자리 못 잡고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 1번 게이트 코스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말이고 늘어난 거리 유리해 보입니다. 6번 에코골드 직전에 아쉬운 목차 3차기였죠, 동거리. 이 편성에서는 6번 에코골드가 아예 초반 선두 장에도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이 편성 호기를 만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직전에도 점차 이제 선두권과 격차가 좁히면서 중반에 올려붙였습니다만 아쉽게 목차 3차기인데 편성 잘 만난 듯해요. 6번 에코골드가 되겠고, 저기에 직전에 에코골드 함께 뛴 말이 있죠. 3번 맞잡은 손입니다. 과거 코너 기대는 외측 기대 낙벽이 살짝 있었는데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 보이더니 직전 경주 초반 전개 흠이 쳐졌습니다만 뒷직선에서 외곽 감아서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 당시 편성도 상당히 강했다라는 부분과 끝걸음의 여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이 체크가 되는데, 자, 김지영 의원, 요 3번 맞잡은 손의 막판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무서운 말이죠. 문제는 인마호흡이라고 봐요. 빅터 하루기수가 이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잘 타줬던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인상 깊습니다. 사실 빅터 하루기수가 입상과 우승을 차지했던 그 편성들도 맞잡은 손이 추임력을 발휘해서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웠던 편성이었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었던 대표적인 경주가 직전 경주였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바뀐 안장으로 그 추입 타이밍을 기대하기는 약간 무리지 않나? 빅터 하루기스가 재계승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인마호흡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네, 서울 7경주는요. 늘어난 거리 전혀 부담이 없고 더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1번 마이티 M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어려운 흐름의 후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가 되겠습니다. 1700m 레이스이고요. 자, 직전에 함께 뛰었던 말들이 또 리턴 매치 형식이고 또한 이번에 늘어난 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눈에 띄는 말은 3번 한방미소입니다. 단거리를 지난 1월 20일 날 늦바라고도 압도적인 추입으로 1300m를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초보 중반 전개에서 내측에서 모래마크 전개를 펼쳤고 직선 스퍼트 시에 한 150m 남겨놓고 좀 진로가 막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재차 틀어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다시 한번 배정받았고요. 5번 그랜드 돌풍이 이 선행주도 레이스로 펼쳐나가는 가운데 이 3번 한방미소 2700m 두 번째 도전에서는 실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3번 한방미소를 중심에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5번 그랜드 돌풍이 1700m 선행 강공 작전으로도 지난 1월 6일 날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 2월 3일 경주는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 정말 흙탕물 불량주로였는데 당시 파인아트가 이끄는 페이스 선두 외곽 경합성 레이스 펼치며 막판 한 발 부족한 아쉬움으로 3착을 했습니다. 가벼운 주로 컨디션을 직전에 10분 활용한 마필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는 5번 그랜드 돌풍이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적정거리 1700m 1승 기대치가 있습니다. 5번 그랜드 돌풍이 되겠고요. 여기 외곽 10번 마이티 만보가 직전에 1700m 입상 전력이죠. 당시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려서 기쁨을 드렸던 말인데요. 직전 당시도 출발 후 추돌 여파로 홈이 밀렸습니다만 코너부터 점차 격차를 좁히더니 직선에서 질풍같이 올려붙이며 추입으로 동거리를 입상했던 깜짝 입상을 했던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준비를 하고 직전에 출전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도 5번 이 그랜드 돌풍 제외하고는 발 빠른 말이 없는 구도 속에 역시 한 박자 빠른 스퍼트 다시 한번 기대가 됩니다. 10번 마이티 만보가 되겠고요. 9번 카론 블레이드가 단거리에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 나섭니다만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선두권에서도 레이스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 직전에는 아예 참고 한 발 마중에 몰았으며 추입으로도 한마디로 선추입이 자유로운 9번 카론 블레이드 늘어난 거리에서의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직전에 다소 또 종반 진로 막힌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 편성에서는 가장 결정력이 월등한 마필로 보입니다. 1700 두 번째 도전 요 3번 한방미소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 당일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능력적인 모습들과 전개적인 측면까지 자세하게 풀이해 주신 것 같고요. 저 역시 또 동의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한방미소 좋은 적응력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랜드 돌풍이라든가 카론 블레이드 마이티 만보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 편성만큼은 이마필은 좀 빼면 안 될 거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안말치곤 근성 좋은 모습으로 걸음 변화 이후부터도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 직전 1700 첫 도전은 레이스가 너무 빨랐어요. 당시 불량주로 조건에서 파인아트 그랜드 돌풍이 이끌었던 하이페이스에서 외선에서 가담하기 힘들었던 그래서 아쉽게 무너졌던 사마 머니포켓이 있죠. 이번에는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온마 그랜드 돌풍도 있지만 머니포켓도 선두권에 가담하는 스피드가 상당히 짱짱합니다. 이번 경주에선 최적의 선입이 가능해진 머니포켓도 결국 편성성의 모습에서 절대 배제하면 안 된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히려 4번 머니포켓은 직전에 좀 기대를 했던 말입니다. 당시 그 그랜드 돌풍과 함께 뛰었죠. 2월 3일 그 불량지력 컨디션에 착지 불량이 초반에 있었습니다만 중위 외곽 돌고 정말 종반에는 아예 하염없이 무너지는 그 걸음을 보였는데 그날 좀 앞에 나갔던 그 말들은 모두 버텨내는 그 가변주로 컨디션을 이용했던 그 부분을 떠올리면은 4번 머니포켓 이번에 5번 그랜드 돌풍이 원사이드 선행을 나설 듯하고요. 따라붙어 2, 3선에서 전개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뒷선에서 올라오는 결정력 좋은 마필들의 역습을 당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당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일단은 선 응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3번 한방미소의 선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죠. 5번 그랜드 돌풍이 원사이드 선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죠. 선행을 기술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말은 2번 엘란도 있고요. 8번 스트롱맨도 있습니다. 여기에 7번 스토미도 있죠. 저는 그중에서 8번 스트롱맨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1700m 도전도 해봤었고요. 첫 도전에서 선행 1순을 도전했었던 전력입니다. 8번 외곽으로 밀렸다고 해서 그거를 마다할 전력도 분명히 아닌데다가 5번 그랜드 돌풍은 그 가벼운 주로에서 선행을 나서서 파이나트하고 경합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구도죠. 선행 나서서 무너진 전력이에요. 어쨌거나 입상에 실패한 전력입니다. 오히려 8번 스트롱맨의 성장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좋아하시는 말이지 않아요? 왜 추천 이번에 안 해주셨어요? 네, 이름답게 좀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인데 다소 이제 자세가 높은 아쉬움이 있죠. 지난 11월 3일 날 1700m를 코스 2점에 선행 나서서 4차까지 버티는 전력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보여준 전력으로 평가할 때 초반에 선두권 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고요. 5번 그랜드 돌풍이 이 편성에서는 어찌됐든 선두권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직전에 약간 좀 경합성 외선 전개로 이겼다가 막판에 지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선 나서는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5번 그랜드 돌풍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3번 한방미소의 뛰어난 결정력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충만급 마필로 다시금 3번 한방미소를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굉장히 좋은 마번을 선정해 주셨다고 저 역시 판단하는 만큼 가능성 높은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는 이 복병마 한 마리 이 편성에서 분명히 복병마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2번 엘란입니다. 우선 이 말이 최근에 훈련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사실 잘 뛰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워낙 초반 스타트가 조금 삐끗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출발 훈련도 좀 주립불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도 결국엔 출발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한방미소와 함께 뛰었던 경주였는데 일반 한방미소는 최적 전개를 해냈고 엘라는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굉장히 심소물하고 뒤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개의 차이였다라고 판단하는데 더욱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번 엘란이 인게이트에서 이번만큼은 강하게 도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복병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외연을 이번 엘란까지 넓히기에는 다소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에 한방미소와 엘란을 면대면 비교하면요. 3번 한방미소는 내측 갇혀 모래 맞고 뛰면서 직선에서 전방 150m 지점에서 좀 진로가 막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전개가 결코 직전에 편하게 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3번 한방미소. 또한 2번 엘란이 글쎄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데 이 변화의 징후가 보일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편성은 좀 강해 보이네요. 네, 서울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직선 한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말로 보입니다. 3번 한방 미소를 중심으로 도전권 불안한 인기와 삭제 처리해 드릴 것이고요. 되는 능력마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단거리로 내려왔네요. 이제 9경주는 다음 10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단거리 레이스 초반에 상당히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선행마들이 많은 구도죠. 이 복잡하다는 이 전개 페이스 양상 속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훈련 모습 관찰 시 상태가 최상으로 올라왔다라고 굉장히 믿음이 가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하는데 편성까지 잘 만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중심마로 강조드리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청운시대라는 말입니다.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말인데 초반 스타트가 아주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급하면서 점차 선출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말의 주행 습성에 유리하지 않은 중장거리 경주에 계속 출전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 드디어 거리를 줄여서 출전했는데 아쉽게도 전개가 너무 심하게 꼬였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직전 기승했던 문성혁 기수가 전담해서 훈련을 해왔는데 경주일이 다가올수록 컨디션 상승세가 매우 눈에 띕니다. 직전 전개 실패에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는 제기승인 만큼 차분한 전개만 풀어준다면 직선에서 가장 좋은 추진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말은 안쪽에 있는 2번 거센마풍, 1번 라운시리어스, 여기에 외곽의 9번 비기어입니다. 우선 가장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은 2번 거센마풍인데 이 말은 선행을 우선 어쨌든 나설 때 가장 좋은 경주력을 보여줍니다. 직전 1400에서는 워낙 이제 거리가 늘은 만큼 아쉬움이 있었지만 스피드만큼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 거리를 줄였습니다. 거기에 게이트 이점까지 선행 가능성 매우 높고 선행 나설 경우에는 이번 편성에서 11번 청운시대와 함께 가장 가능성 높은 모습을 보여줄 말로 눈에 띄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1번 라운시리어스는 최근에 꾸준한 모습으로 선입전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9번 비기어 같은 경우도 직전에 전개가 꼬였습니다. 그 아쉬움을 이번엔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훈련 상태 가장 눈에 띄는 11번 청운시대가 추입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난 가운데 나머지 언급드린 말들 중에서 전개 가장 유리한 말들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도 다 좋게 높게 평가하는 마펠들을 소개해 주셔서 그 안에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 청운시대가 훈련 상태가 좋아진 점, 거센마풍의 스피드, 라운시리우스가 직전에 그 심한 손해를 받고도 우승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랐던 마필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건 비기어도. 근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어찌됐든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센 마풍도 있지만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고 꾸준하게 뛰어주는 10번마 글로벌 퀸도 있잖아요. 선행 강공에서 계속된 아쉬움을 남겨주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빠른 페이스와 상대들과 싸워주면서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도 선두 가세 세력 중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해야 될 텐데 10번 글로벌 퀸을 아예 배제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번 경주는 초반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들 몇 마리가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뿐만 아니고 중속도 좋아서 스피드만큼은 1200m에서 내놓으라는 말들 몇 마리가 출전하는데 따라서 이번 편성이 좀 경합성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 그 중에서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글로벌 퀸이 상대적으로 자리 잡기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거센 마풍과 비교를 봤을 때 이번 거센 마풍이 10번 글로벌 퀸에 스피드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만큼 2번이 선행 나설 경우에 10번이 선행 안 나간 상황에서 앞선에서 버텨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최승준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들 전반적으로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편성인데다가 10경주하고 분할이 되면서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그 덕분에 가장 이득을 많이 본 말은 아마 1번 라운시리우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편성에서 1번, 9번 비기어 라운시리우스 이 두 마리가 일단 다 추천을 해주고 계시니까 당일 좀 이렇게 정치하게 축가 추첨화번들을 좀 정리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는 이 중에서 6번 썬더마린 한번 여쭤볼게요. 썬더마린 같은 경우가 사실 현 등급에서 단거리에서 경쟁력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을 겨울 지나면서 좀 컨디션 회복세가 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행마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6번 썬더마린 같은 경우에도 선두권 강공이 주요할 수 있는 전력인데요. 6번 썬더마린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6번 썬더마린은 최근에 좀 컨디션이 저조해지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본래의 경주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 이 말의 기본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있고 사실 작년 8월 달에 특별스타와 함께 뛰었던 경주만큼만 뛰어준다면 이 편성에서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유력한 말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물론 직전 경주 외곽 전개를 했다는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 12월 2일 같은 경우는 또 최적 전개를 해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컨디션 확연하게 다시 회복세가 눈에 띄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상당히 빠른 흐름 구도 속에 요 11번 청운시대가 최근에 연달아 초반 전개가 다소 꼬이며 추돌 여파가 있었죠. 아쉬웠는데 이번에 얼마만큼 초반 전개가 잘 풀어질지 일단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뭐 빠른 말들 뭐 질비한 구도 속에 이 거리 내린 마필도 주목을 해야 된다 싶어요. 5번 스피드 이즈칸이죠. 계속해서 중장거리 1700, 1800m만 뛰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1200m 단거리 출전을 합니다. 뭐 기본 스피드도 갖춘 말이고요. 이제 선두권이 치고받고 경합 중에 오히려 요 말이 내린 거리에서 선입권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님 5번 스피드 이즈칸 내린 거리에서의 선전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오버 스피드 이즈칸이 워낙 최근에 오랫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중장거리만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전의 단거리를 정말 예전 그 기록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꾸준히 이 말의 어떤 성적을 봤을 때 구간 기록이나 이런 걸 제가 참고해 봤을 때는 이 말은 사실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난 유형은 저는 아니라고 우선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초창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발전된 모습으로 단거리에 임할지는 뭐 약간의 미지수가 있습니다만 이 말이 앞선을 보내놓고 스피드 빠른 말들을 보내놓고 직선에서 추입형으로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단거리에서는 검증이 우선 한번 필요한 말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는요. 최근에 연달아 출전을 이번에 편성욱이 적정거리 출전에 만회할 11번 청운시대를 놓고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과연 이 하이페이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들 엄선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방금 전 9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역시 3등급의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단거리 무대 최근에 뭐 꾸준한 전력을 보이다가 승급 전에 좀 아쉬웠던 말, 직전에 깜짝 했던 말 등등 역시 뭐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편성 여건 전개 상황에 따라서 다채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종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정리 드립니다. 풀게이트 접전 구도, 단거리 강자, 스피드형 마필들을 꽤나 많은 출전을 하고 있지만 재밌죠. 뭐 선행권과 선의권, 추위권까지 골고루 전개가 나눠지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마필이 가장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지의 판단만 정확히 짚어본다면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자신 있게 인사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직전의 경주에서 능력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서 좀 더 자신 있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9번마 흥바람이죠. 흥바람이란 마필 자체는 선행 마필입니다. 선행 마필이었죠. 선행을 가야 뛰었고 선행을 가지 못했던 레이스 자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전개적 그 차이 때문에 입상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전력이에요. 근데 마필이 워낙 힘이 차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들까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경주가 바로 1월 13일에 혼합 3등급 승급전이었죠. 당시 1000m 최고 기록을 세웠었던 동일 기록을 세웠던 싱싱메리와 빨랐던 MJ 파워, 흥바람, 3두가 선행권 경합에서 뭉치면서 싸우게 됩니다. 흥바람은 그 두 마리 마필도 약간 처져 있는 모습 속에서 따라갔는데 그 빠른 페이스를 싸워주면서도 이겨내면서 우승을 거뒀어요. 정말 많은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의 이 상위 등급까지도 좀 기대치를 가져와 볼 수 있는 마필로 좀 평가를 하는데요. 직전의 부진의 원인은 분명했죠. 능력이 안 됐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다리를 들었고 발주기에 부딪혔고 늦어버렸죠. 순간적으로 페이스에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전기가 처져버렸던 것이 입상 자체의 부진의 원인입니다. 처진 이후에도 직선 구간 들어와서는 마필 스스로 뛰려는 모습은 분명했어요. 상대 마필들 이번엔 강하지 않죠. 정상적인 발주만 받아낸다면 흥바람은 여기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이번만큼은 회복을 할 수 있는 모든 상대 조건을 만났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도전권 인코스 1번 무사, 5번마 럭셔리 해피, 그리고 외곽 복병마, 11번 해성여왕 말씀드립니다. 1번 무사 같은 경우에는 끌릴 정도로 스피드가 좋은 마필인데 선행을 갔을 때 아니면 선행에 최대한 가깝게 띄워줘야지 입상이 좀 가능한 전력이죠. 최근에 레이스 자체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에서는 의도적으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필 자체가 앞서 있는 마필들 때문에 좀 불편해하면서 코너에서 약간씩 외측으로 삐지는 모습까지도 실망감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인코스 1번이에요.
무사라면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단독 선행 찬스 1번 무사의 선전 높게 평가해야 될 구도고요. 5번마 럭셔리 해피 같은 경우는 과거 모래를 잘 못 맞았던 모습들이 이제는 좀 완화가 되면서 추입의 타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투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빠른 페이스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최대 목표 외곽 11번 해성령은 중거리에서 선행 성공 시의 모습은 여유가 많았던 전력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장거리 운영은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에는 의미가 없고요. 그 이전의 단거리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눈에 상당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11월 17일 작년 그리고 10월달 경주를 보시면 다소 늦은 발주 속에서 의도적으로 후미권에서 마지막 타이밍을 잡아보는데 점차적으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 주폭 자체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구도가 안쪽에 있는 1번 무사 그리고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흥바람이 앞선을 정리해 준다면 추위권에서 올라오는 각질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변화의 모습 11번 해성령의 역습까지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의 구도에서는요. 직전의 부진의 원인은 분명했던 마필 상대 조건, 전개 조건 그리고 모든 조건의 우위를 가져갈 9번마 흥바람을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많이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말들을 다 추천을 해주셔서 상당히 응원할 맛이 날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이번 편성이 구경주하고 분할이 되긴 했는데 분할되기 전에 과정이 분명히 있었죠. 혼합 3등급 출전 신청을 했었던 말들 중에서 떨어진 말들이 나눠서 3마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중에는 11번 해성여왕이 1400m 출전을 하려다가 떨어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차피 거리를 더 긴 거리를 연습하고 내려온 말들이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흥바람은 선행이어도 되지만 선행 안 나가도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사의 선행 가능성을 좀 강조를 해주시면서 5번은 럭셔리 F에 올라오는 거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앞에 나간다면 더 재밌을 말 1200m가 가장 적정인 말은 사실 6번 그레이삭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직전 경주는 공백이 좀 길었었고 선행 나서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확실하게 선행을 나서지 못한 채 무너졌던 모습이 좀 아쉬웠는데 이 말이 무사 옆에 붙는다라고 하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6번 그레이삭스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아직까지 베스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레이삭스가 과거에 보여줬던 그 스피드감 자체는 저도 아직까지 뇌리에 좀 꽂혀 있는 모습이라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마필이 작년 9월달 이후에 휴양이 길어진 원인 자체가 이제 폐출혈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마방 이적도 있으면서 이번 경주 자체가 마방 이적 이후에 첫 도전이에요. 강한민 마방으로 옮기고 나서 직전 경주도 이선 외곽에서 따라갔을 때 직선 구간 들어와서 너무 퍼졌던 모습이라서 결국엔 무사가 의지를 보이는데 금마필과 같이 붙였을 때 넘어서는 전개도 위험해 보이고 따라갔을 때도 압박하는 용도는 돼도 버틸 용도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회복이 좀 완벽하진 않아서 그레이삭스는 좀 더 변화가 왔을 때 기대치를 보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돌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저 역시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11번 해성여왕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편성에서 참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지금이 회복된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강하게 응원 드리고 싶고 저는 이 편성에서 이 빈틈을 말씀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복병으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빈틈을 노려볼 말 이번 썸씽 미스터리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서 단거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1700m로 거리를 늘리고는 이제 굉장히 11월 24일에 정말 가벼웠던 주로 해서 우승을 한번 하고는 정말 계속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물론 직전에 1400m 다시 거리를 한번 내렸을 때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경주름이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역작용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1200m라면 이 말이 사실 단거리에서 좋은 모습 보일 때도 선입 전개로 좋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게이트 이전까지 최적 선입이라면 1200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말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썸씽 미스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썸씽 미스터리는 결론적으로는 입상 자체 조건은 거의 선행으로 입상 주도했을 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마지막에 여력감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많이 뛰었던 마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이 마필이 이제 5등급에서 4등급 승급할 때가 한 번 있었었는데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아예 선행 안 가고
그냥 가볍게 후미에서 따라가다가 거의 선취권에 말머리를 한 번 입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모습들 자체에서는 레이스 가담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의 모습에선 여력감도 느껴지지 않고 어차피 이번 경기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기도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마필이 따라가서 입상을 가져가기에는 최근의 변화 자체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경주를 판단합니다. 네, 은근히 까다로운 편성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 9번 흥바람이 이 편성에서는 입상을 해야 될 당위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1번 무사가 출전직이 길어졌고 훈련도 약한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견해고요. 여기 12번 구름 손치태가 있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코스 이점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은 선행 직전에 따라가며 인코스에서 이 1200m 거리 제법 끈끈한 전력을 보였는데 게이트 외곽이더라도 12번 구름 손치태도 초반 전개 선행은 못 나서겠지만 선두 외곽 혹은 2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솟지만 덜하면 돼 보이는데 백동일이요 12번 구름 손치태 어떻게 평가하세요? 구름 손치태도 이제 선행을 갔을 때 입상을 잘 해주는 전력이고 따라갔을 때는 가능성은 보이지만 입상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유형의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구름 손치태는 최적 선두권을 나섰을 때 거의 입상을 많이 했던 전력인데 이번에는 그런 전개가 분명히 아주 힘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 한 배를 하면서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그 한 발을 써주면서 작전을 펼쳐야 된다는 그렇게 타준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구름 손치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전개를 도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구름 손치태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는요. 직전에 늦빨리 경주 망쳤지만 이번에 정상 발주가 되겠죠. 9번 흥바람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복잡다단한 선두 전개 페이스 양상 구도 속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마필 옥석을 정확하게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성장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레이스이고요. 이미 장거리 검증받은 전력도 있고 1800m 첫 도전에 나서는 상승세 마필 과연 이번에 얼마만큼의 능력을 뽀아내 줄지 규칙과 주목이 되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서울 후반부의 11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9번 독도직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직전 승급전에서도 그 당시에 우승 유력마로 매우 강조드렸던 말인데 여유 있는 모습 역시나 보여줬습니다. 최근 주행 모습을 보면 차분히 기수의 부조에 따르면서 심한 배도 잘 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늘어난 거리에서 충분히 늘어난 거리 아무 문제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여유까지 갖춘 이번 경주 우승까지도 도전 가능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말은 8번 심플라이프입니다. 빠른 말 많은 편성 속에 직전 경주 간발의 차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 빠른 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타트 일가견 있는 문세영 기수의 앞선 최적 전개라면 이번 경주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 스모키베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도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냈을 때 경쟁력 발휘를 해왔던 말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빠른 말 많은 편성에서 자리 못 잡고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좀 착순권 정도를 했던 경주도 앞선에 붙지 못하고 다만 이제 인코스에서 최적 선입 전개를 했을 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 많지 않습니다. 선행 또는 선행마 바로 뒤에서 최적 선입 전개만 해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10번 플라이뮤닝도 승급전입니다. 다만 선행을 고집하는 말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데 외곽으로 밀리긴 했지만 선행선이 자유로운 모습 속에 3등급에서 최근에 보여준 경주력만 하더라도 충분히 승급전에서 통할 수 있는 경주력이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거리가 늘었지만 거리 극복 충분히 가능한 주행 속성을 가진 능력이 여유 있는 9번 독도지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처럼 의견 자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주가 되네요. 최성진 의원과 의견이 일치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항상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모든 조건에서 우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독도지기 높게 평가하고 심플라이프, 플라잉미니, 스모키벨, 더할라이브 설명 잘해주신 것 같아요.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마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면 여쭤보고 싶어요. 보편권의 새로 4번은 태양의 구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따라가는 전기를 펼치면서 직전 2,000m 그리고 1,800m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어쨌든 최적 선입 작전은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상대 구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좀 논해보고 싶은데 이마필에 대한 평가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태양의 후예가 사실 예전에 선행을 나섰을 때 참 좋은 경주를 보여줬던 말입니다. 자기가 페이스를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이 중속 자체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의 페이스에 끌려다니면 막판에 지구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앞선의 초반 스피드 자체가 조금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앞선의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억지로 나서다가도 결국엔 점점 밀리는 모습인데 전개는 사실 최근에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게이트에 이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저히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변화가 포착되면 그때 말씀드릴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웬일로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공통돼서 제가 오히려 더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이 경주 1,800m 경주고요. 하위 등급에서의 잠재력 대결 그런 유형이 아니죠. 지금 2등급이니까. 그렇다면 거리 경험이 있는 말에게 우선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중심에 저는 8번 심플라이프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1800m, 1700m에서 우승 경험이 있고 1800m는 확실하게 입상 경험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부분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 불량주로 컨디션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점수 충분히 매겨줄만 하겠고요. 10번 플라이미니 이 말은 1800m 우승거리 재도전인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말들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보다는 거리 경험상 우위를 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9번 독도지기는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2등급에 올라와서 게다가 안장을 교체하면서 감량기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1800m를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내려놓는 순위가 되겠는데요. 그런 비슷한 케이스 11번 러닝스톰은 한번 여쭤볼게요. 9번 독도지기나 11번 러닝스톰이나 능력 차이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번 러닝스톰이 직전 경주 상대마 선행마가 무려 땡큐 찰리였어요. 그 말과 반마신까지 좁혀왔던 그 추임력이라면 1800도 충분히 되겠는데 독도지기는 되는데 11번 러닝스톰은 왜 안 되죠? 네, 11번 러닝스톰은 직전 경주에서 제가 이 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하고 방송 추천 경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하고 중심마로 강조드렸던 말입니다. 그 당시 중심마로 강조드렸던 말은 1200m 경주였고 앞선이 싸워주는 편성이었기 때문인데 이 말은 저는 전형적인 한센 자마로 평가합니다. 굉장히 단거리에 유리한 말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뛰어왔던 어떤 구간 기록을 분석해 봤을 때 늘어난 거리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과연 거리 경험 검증 받은 전력에게 높은 점수를 줘야 할지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에 선정 기대해야 할지 저도 전자입니다. 거리 경험 중요하죠. 1800m. 10번 플라이뮤닝 장거리 강자죠. 승급전에 5km나 감량받았습니다.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어 보여요. 8번 심플라이프는 직전에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낙마 한 두 마리 마필도 있고 막판에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 가변주로에. 자, 여기 9번 독도지기는 상승세의 전력 늘어난 거리. 7번 샤라니 힐링이 장거리에서 그래도 한 발 써주는 마필이죠. 직전에 2000m 막판에 약간 주행불량기를 보였는데 그래도 걸음 좋았어요. 자, 최성진 의원, 이 복병 가치가 7번 샤라니 힐링 충분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7번 샤라니 힐링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직전에 승급하고 첫 승급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2등급 상대가 좀 강해진 탓도 있고 이 말도 결국엔 추입형 말로서 앞선의 어떤 경기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편성이 추입하기에 저는 굉장히 불리한 편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입형 말인 9번 독도지기를 중심으로 앞선에서 전개할 말들의 버티기 양상으로 판단을 한 만큼 7번 사령율링의 추입은 다음에 좋은 편성을 만났을 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11경주는요. 연전 연승의 폭발적인 상승세 늘어난 거리에서도 이어갈 말이죠. 9번 독도지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도전마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 있고요. 경주 여건의 변화가 눈에 포착이 되네요.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은 어떻게 응수를 할지 지금부터 라스트 경주는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경마 토요경마 마무리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풀게이트 접전에서 이제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의 필드를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죠. 국산 앞말 중에서는 대한마라는 마필이 있다면 이제 외산 마필 중에서는 이 마필이 눈에 띕니다. 7번 썬더마크죠. 직전에 사실 제가 이 마필 가지고 당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경주였어요. 메디치 글로리가 워낙 좋아서 썬더마크는 선행을 분명히 나갈 수 없는 구도였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게 봤던 모습은 있었는데 발주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근데도 밀고 나가더니 선입 3선에서 마지막까지 메디치 글로리가 경합하면서 정말 놀랄 정도로 더 뛰었다고 평가를 해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썬더마크는 인정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썬더마크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서 앞선을 정리해주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을 찾아야겠죠. 안쪽 2번마 투고 윈과 5번마 플라잉 포드 그리고 9번마 킬리의 제왕의 기본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투고윈은 1400m에서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선취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코스 좋아진 그리고 앞선을 정리해줄 수 있는 썬더마크가 있는 구도라면 좀 더 타이밍을 옥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5번마 플라잉 포드는 직전에 능력이 안 됐던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초반에 약간 충돌 피해 속에서 몰고 나오는 과정에서 마필 자체가 워낙 모랄을 맞지를 못하다 보니까 모랄을 맞고 쳐져버렸어요. 그 부분만 아니었다면 이 마필 어떻게 떴을지 장담 못합니다. 이번에는 직전에 착용했었던 눈가면을 해제하고 모래 반응을 상쇄시키기 위한 망사 눈가면으로 교체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플랑푸드의 기본 잠재력도 높게 평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9번마 킬리의 제왕은 이제 열제 때문에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좀 변했어요. 직전 물론 인코스에서 선행이긴 했지만 선행 성공 이후 마필 자체가 보여주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월등하게 결정력이 좋아졌던 모습이라서 결국 승급전이긴 하지만 이 마필의 성장 가능성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킬리의 제왕은 단순 선행권의 마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직전 경주 자기만의 능력을 잠재력을 확실하게 입증해준 7번마 썬더마크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후순위 마필들의 정리가 필요한 경주입니다. 네, 백동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7번 썬더마크 인정해야죠. 위너저키까지 안장 교체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 썬더마크가 직전 경주에도 저는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선입이 된다라는 부분을 입증받았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 즉 굳이 선행에 대해서 욕심 안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대안마를 그 입상의 상대마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이트 조건 좋아졌습니다. 1번 머니블레이드 1kg라도 감량이 되어 있다는 부분 역시 호재로 보이고요. 9번 킬리의 제왕 직전 경주 선행에 성공한 이후의 경주력은 일품이었다. 즉 이 말은 어쩌면 선행마였고 선행을 나선다면 더 뛸 수 있는 전력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 10번 말리브 진저 마찬가지죠. 깜짝 놀랐습니다. 직전에 빵 치고 나가서 본인이 선행 나가고 그대로 1순. 이번에도 연투 기대해 보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선행말들 그중에서 저는 뭐 1번 머니블레이드가 없다라는 게 좀 신기했어요. 머니블레이드 어떻게 평가 내리셨어요? 5번째 내려놨어요. 좀 고민이 돼요. 머니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진짜로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 못 가면 항상 딱 착순권에 머무르는 딱 그거예요. 고개가 높은 단점도 있는 데다가 그 운영상의 모습에서 항상 그 부분에서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도 인코스라는 부분 자체가 내심 계속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일 조건이나 마필 상태에 따라서 좀 변할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능력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어서 순위를 내려온 것뿐 기본 능력 자체에서 전개에서 안 될 가능성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은 저 역시도 인정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백동일 위원과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중심마 3마리에 대해서 순서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7번 썬더마크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말로 판단하고 2번 투고인의 뒷신발이 5번 플라잉 포드도 뭐 1월 달엔 출발 때랑 충돌하고 직전엔 착지 불량하고 충돌하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뭐 얼마든지 전개 풀어낼 수 있는 초반 스피드 좋은 말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는 말이 8번 골드오라입니다. 패출혈로 3개월 정지 처분받고 휴양을 다녀와서 12월 달부터 지금 계속 훈련을 받아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 상태가 너무 좋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7세 말이지만 마지막 전성기일지 모를 이번 편성 복병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12경주가요. 지난 2월 17일 날 함께 뛰었던 썬더마크 그리고 1번 머니블레이드 리턴 매치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7번 썬더마크는 직전에
발주식 고개 들고 끌렸어요. 끌리는 악비역을 제어하며 사투를 벌이면서도 종반의 근성을 발휘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1번 머니블레이드가 그래서 심지어 매드치글로리가 이끄는 그 페이스에 2선에 딱 붙었잖아요. 1번 게이트예요. 감량 1km라도 플레이팅이죠. 이 선행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10번 말리부진저 직전에 그야말로 빵 튀어나가서 한 바퀴 잡아돌린 전력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12경주는요. 자, 이제는 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요 7번 이 썬더 마크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높습니다. 자, 7번 썬더 마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서양속담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시간이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참고 기다리면 정답으로 다가가는 찬스가 오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경마를 즐기실 때 매 경주 참여하시는 것보다는요. 자신 있는 경주를 선별해서 선택 취합해서 선택과 집중해 주신다라면은 최근에 어려운 흐름의 경마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